목요일에는 코코아를 목요일에는 코코아를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은 코코아 씨라고 한다. 그 진짜 이름은 모른다.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부를 뿐이다. 내가 일하는 마블 카페의 창가 구석 자리. 반년쯤 전부터 그녀는 혼자 와서 꼭 그곳에 앉는다. 주문은 언제나 똑같다. 핫 코코아 주세요. 비가 그친 뒤에 물방울 같은 눈동자로 나를 올려다본다. 어깨까지 오는 밤색 머리카락을 흔들며 마블 카페는 조용한 주택가 구석에 있다. 강변의 벚나무 가로수가 막 끝나는 지점에 큰 나무 뒤에 숨듯이 있는 자그마한 가게다. 다리를 건너 맞은편 강변에는 몇 개의 가게와 시설이 있지만 이쪽은 민가뿐이어서 인적도 드물다. 홍보하는 일도 없고 접시차에서 취재하러 오는 일도 없고 아는 사람만 아는 카페로 영업하고 있다. 테이블 3개와 5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카운터석, 멋없는 오모 테이블에 의자, 천장에 매달린 램프. 완성이 될 때도 없지만 텅 비는 날도 없어서 나는 매일 앞치마를 단단히 메고 손님을 맞이한다. 코코아 씨가 가게에 오는 것은 언제나 목요일이다. 오후 3시가 지날 쯤 문을 열고 들어와서 3시간 정도 카페에서 보낸다. 그는 대체로 긴 영문 편지를 읽거나 쓰고 영자 신문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본다. 평일 낮에는 아이를 데리고 오는 어른이나 노인 손님이 많아서 코코아 씨 같은 젊은 여성은 드물었다. 학생은 아닌 것 같고 결혼 반지도 끼지 않았다. 성인식을 한 지 3년 지난 나보다 아마 조금 연상일 것 같다. 나는 영어를 전혀 못한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이국의 땅에 사는 사람에게 그날 일어난 일이나 생각을 주고받는 것이 마치 가공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졌다. 트레이싱 페이퍼처럼 얇은 편지지, 사방 3세기로 두른 봉투. IT 시대에 손으로 작물을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한데 이런 복고풍 아이템을 이용하는 코코아 씨는 더욱 현실과 동떨어져 보였다. 옆을 지나갈 때 얼핏 보니 그는 만년필로 예쁜 필기체를 쓰고 있었다. 어떤 마법의 주문을 쓰고 있을까? 편지를 쓰는 코코아 씨를 보는 것이 나는 너무 좋았다. 입술이 살짝 호들거리고 하얀 밤에 붉은 빛이 돈다. 눈을 깜빡거릴 때마다 내리던 눈가에 진한 갈색의 긴 속눈썹이 그림자를 만든다. 그럴 때 코코아 씨는 절대 나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를 빤히 볼 수 있다. 편지의 상대를 정말로 소중히 생각하는구나 하는 부러움과 질투가 마음속에서 손을 잡는다. 내가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것은 2년 전 초여름부터다. 강변을 따라 파란 잎만 남은 벚나무 가로수 아래를 걸으면서 이 나무는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까 하고 무심히 생각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때 나는 무직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하던 체인점 레스토랑의 경영부진으로 해고당했다. 그날도 헬로워커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취업활동이 튼튼하지 않아서 불안과 시간만큼은 넉넉했다. 어차피 한가하여 가로수가 끊기는 곳까지 걸어가 보았더니 나뭇잎이 무성한 커다란 나무 뒤로 카페가 있었다. 이런 곳에 카페라니. 나는 지갑 속에 동전을 확인한 뒤 가게 문을 열었다. 커피 한 잔이라면 마실 수 있다. 가게는 좁았지만 마음이 평온해지는 공간이었다. 갈 곳 없는 내게 자리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게 생각됐다. 처음 왔는데 내 집에 돌아왔을 때 같은 안도감, 체인점의 복작복작한 소음과는 정반대였다.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나는 숨을 삼켰다. 점원인 듯한 남성이 벽에 아르바이트생 모집이라는 종이를 붙이는 참이었다. 절묘한 타이밍. 나는 두근거리면서 카운터석에 앉았다. 종이를 붙이고 점원이 메뉴와 물을 갖고 왔다. 50살 정도일까. 몸집이 자그마하고 마른 몸에 평범한 얼굴이지만 아마 한복판에 점이 엄청나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나는 세련된 디자인의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가격을 확인하고 주문했다. 따뜻한 커피 주세요. 따뜻한 거요?
전박이 남성이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다. 보글보글 사이판으로 커피 꺼리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 점장님이십니까? 네, 마스터라고들 하죠. 꿈이었거든요. 커피숍에서 커피 끓이는 마스터. 마스터는 카운터 너머로 커피를 내밀었다. 향긋한 향이 피어오르는 컵은 서야키였다. 유혹을 바르지 않고 저온에서 구운 자기. 마셔보니 부드럽고 감칠맛이 났다. 나는 한 모금 마신 뒤 결심하고 의자에서 일어섰다. 아르바이트 면접을 봐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마스트는 진지한 얼굴로 말없이 5초쯤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좋아, 그럼 정사원으로. 놀라서 입이 벌어졌다. 자기 아직 이름도 말하지 않았는데 게다가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정사원? 하지만 이력서나 실무증 증명서나 필요 없어. 난 보던 눈만큼은 있거든. 아르바이트 쪽이야. 좋아, 정사원이면 곤란한가? 그렇지는. 그럼 결정. 마스트는 카운터를 나오더니 아르바이트 종이 모집 종이를 떼어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마블 카페의 정사원이 됐다. 마스트는 그러고 나서 바로 한동안 가게를 비울 테니까 나머지는 와타루 자네 혼자 적당히 알아서 해주게 하고 말했다. 어차피 누군가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어. 생각보다 빨리 자네가 와주어서 다행이야. 그렇지만 커피숍에서 커피를 꺼리는 마스트가 꿈이었다면서요. 어해하며 물어보자 마스트는 행복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꿈은 이루어진 시점에서 현실되니까 난 꿈을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 됐어. 그 후로 2년째 나는 마블 카페를 혼자 맡아서 하고 있다. 물론 경영자 명의는 마스터이고 나는 고용 점장 같은 것이다. 느닷없이 가게를 맡기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지만 그런 있을 수 없는 상황은 내게 어머니를 가질 틈조차 주지 않았다. 체인점처럼 매뉴얼은 없고 마스터가 가르쳐준 것은 문단속하는 법 정도였다. 시행착오를 해가는 동안에 조금씩 단골 손님이 늘어나고 친척처럼 나를 기여해주는 할머니와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를 데리고 온 아빠가 종종 들렀다. 완전히 나다운 색깔이 생긴 이 카페에 마스터는 불 속 와서는 벽에 그림을 바꾸거나 손님인 척하고 카운터에서 스포츠 신문을 읽고 있다. 나의 능력은 2층 건물의 임대업론가 이 카페뿐이다. 하지만 나는 이 작은 세상에 충분히 만족한다. 방은 낡고 좁지만 2구 가스레인지가 있어서 요리하기가 가능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 무엇보다 이 카페를 사랑한다. 그리고 호사스럽게도 밤색 머리에 충명한 손님을 흠모하고 있다. 저번이 손님을 흠모하다니 그래서는 안 될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짝사랑이니까 괜찮다. 마스터의 말을 빌리자면 꿈으로 좋다. 짝사랑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좋아하기만 한다. 단지 그것뿐인데 힘을 준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 예를 들자면 그렇지. 목요일에는 특히 맛있는 코코아를 그에게 올린다. 그게 전부다. 7월 중순이 되어 장마가 그치고 하늘이 눈부신 계절이 왔다. 목요일 오후 3시가 지나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언제나처럼 문이 열렸다. 하지만 코코아 씨는 평소와 달랐다. 녹초가 되어서 토트백을 맨 어깨가 축 늘어뜨리고 있다. 하필 그가 좋아하는 자리에는 먼저 온 손님이 있었다. 다림질이 잘 된 블라우스에 타이트 스커트를 입은 똑똑해 보이는 여성이다. 테이블에는 책이 몇 권 있고 연신 테이블리스 조작하고 있다. 코코아 씨는 그 사람을 본 뒤 늘 앉던 자리에 등을 돌리듯이 하고 비어있는 한복판 테이블에 앉았다. 내가 물과 메뉴판을 갖고 가자 땀이 나는 더운 날인데 코코아 씨는 어김없이 핫코코아를 주문했다. 그때만큼은 잠깐 나를 봐주다가 이내 테이블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내가 핫코코아를 갖고 간 뒤에도 코코아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편지지 세트도 만년필 페이퍼백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테이블권을 응시하고 있다. 나는 보고 말았다. 주르륵 하고 그네 뺨을 타고 내리는 것을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랬지 못했다. 코코아 씨에게 나는 자동 판매기 버튼에 지나치지 않는다. 그는 차림새로 보아 좋은 집안 따님으로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외국에 장시간 혹은 여러 번 다녀왔을 것터다. 항공 우편의 상대는 먼거리 연애 중인 남자친구로 이 카페 이외에는 나와 전혀 겹치는 부분 없는 멀고 먼 세상에 사는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닿는 것도 가능할 정도로 가까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면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 괜찮아요 하고 살며시 손을 잡아주고 싶다. 그런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지만 무엇이 괜찮은지도 잘 모르겠지만 카페 점원과 단골 손님, 앞치마를 벗을 수 없는 내가 코코아 씨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푸스럭 하는 소리가 나더니 책이 두 권 바닥에 떨어졌다. 언제나 코코아 씨가 앉는 자리에서 태블릿을 켜놓고 있던 손님이다. 그는 실망한 듯이 크게 한숨을 쉬더니 책을 주었다. 뭔가 오늘 이 가게에 오는 여성 손님은 모두 난감한 얼굴을 하고 있다. 어머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손님은 수목실을 보더니 고급스러워 보이는 검은 가방에 책을 찔러넣고 급하게 계산대로 향했다. 그 손님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됐다라고 생각했다. 재빨리 계산을 마치고 증번을 들고 그 테이블 속으로 달려갔다. 아이스 커피잔, 반쯤 준 물컵, 물수건 빨대 봉지, 정리 손수건이 있었더라면 우승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빠르기로 그것들을 쟁반에 올리고 테이블을 닦았다. 비었습니다. 들뜬 목소리로 코코아식이 말하자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얼굴을 들었다. 쓸데없는 짓을 했나 하고 잠시 움찔했지만 그렇게 어떻게든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나는 용기를 쥐어짰다. 늘 앉으시던 자리 말입니다. 좋아하는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 힘이 날 때가 있잖아요. 코코아 씨는 큰 눈을 더 크다랗게 뜨고 깜짝 놀란 표정으로 방금 빈 자리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눈이 사르르 녹듯이 웃었다. 고맙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코코아 씨는 언제나 자리로 옮겨서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코코아를 한 잔 다 마신 뒤 드물게 리필을 했다. 두 잔째 코코아를 갖고 가자 그는 언제나처럼 영문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테이블에 컵을 놓으려는 순간 갑자기 저기 하고 말을 걸었다. 움찔해서 손이 흔들렸다. 흔들린 컵에서 코코아가 몇 방울 편지지 흩어졌다. 죄송합니다. 기껏 좋은 분위기였는데 통화의 실수.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파도가 밀려가듯 핏기가 싹 가셨다. 나는 한급히 내 킨으로 닦으려고 했다. 잠깐만. 코코아 씨의 손이 내 손에 포개졌다. 이번에는 심장이 건붕어처럼 팔딱거렸다. 봐요, 코코아 하트. 그 말을 듣고 자세히 보니 조금 일그러졌지만 정말로 코코아가 갈색의 하트로 그리고 있었다. 하트? 재밌어요. 이대로 보내야지. 코코아 씨는 무지개를 발견한 아이처럼 들떴다. 이렇게 웃기도 하는구나. 내 속의 물고기는 아까부터 팔딱팔딱 정신없이 뛰고 있다. 핫코코아로 따스해지기를 이라고 쓸게요. 코코아 씨는 그렇게 말하면서 우아한 손놀림으로 흐르는 듯한 영문을 썼다. 그리고 언제나의 자리에서 언제나처럼 기분 좋은 빅소를 지었다. 나는 알았다. 이 작은 세계에서도 기적은 일어난다. 처음 닿은 부드러운 손, 내게만 보여준 즐거워하는 웃는 얼굴. 코코아 하트 바로 옆에 My dear best friend 메리. 영어를 못하는 나도 어미는 안다. 메리라는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 코코아 씨가 왜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영문 편지 상대가 원거리 연애 중인 남자친구가 아니다. 나는 자꾸 웃음이 나는 얼굴을 쟁반으로 가렸다. 와.